서울 강북의 낡은 연립주택 단지는 오후 햇살을 받아 낡은 시멘트 벽이 누렇게 빛났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손잡이는 세월의 때가 묻어 미끄럽습니다. 복도 끝 301호 문패에는 김영이라는 이름이 발해 있었습니다.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며칠 전 받은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고 벗어둔 실내화는 제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며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젯밤 저녁 그릇, 그제 점심컵, 설거지를 미룬 지 사흘째였습니다. 물기가 마른 그릇 위로 먼지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하지 뭐.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 목소리를 어지럼이라고 불렀습니다. 게으름의 악마 같은 것이었지요. 어지럼은 늘 그녀의 귓가에 달콤한 핑계를 속삭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우편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동네 마트 전단지, 병원 진료 안내문, 분류해야 할 것들이 한 달째 쌓여만 갔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는 안경이 놓여 있고 그 옆엔 며칠 전 마신 커피 잔이 있었습니다. 잔 안에는 커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시절 영희는 부지런함으로 소문났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집을 정돈하고 학교에 가서는 교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아이들 책상을 닦고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교단 위 분필 가루까지 털어냈습니다. 김 선생님 교실은 항상 반짝반짝해요. 동료 교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더 잘 배운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삶은 달라졌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막연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손녀는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먼지는 앉고 우편물은 흩어졌습니다. 영희는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걸레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부지런하던 내가, 아이들에게 정리정돈을 가르치던 내가 이제는 내 집조차 돌보지 못하다니.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영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쌓인 그릇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다 말고 그냥 수도꼭지만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수도를 잠그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어질러질수록 마음도 무겁고 우울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우울하니까 청소를 못하고 청소를 못하니까 더 우울해졌습니다. 어지럼의 속삭임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잖아. 내일 해. 한꺼번에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멀쩡해. 영희는 소파에 다시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곧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희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희는 침대 옆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닦아보니 회색 자국이 남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해야지. 영희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지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내일 하면 돼. 그리고 그 내일은 또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사가 웃으며 요리를 만들었지만 영희의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올 시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 나야. 미정이. 친구 박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접시에 담긴 김치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김치전 부쳤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 같이 먹으려고. 미정은 65세였습니다. 영희보다 7살 어렸지만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깨끗한 옷차림, 밝은 표정. 영희는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옷을 의식했습니다. 어머, 들어와. 그냥 오면 되지 뭘 이런 걸. 영희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정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영희는 미정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 흩어진 우편물, 쌓인 설거지, 모두 미정의 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접시 좀 빌려줘.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영희는 찬장에서 접시를 꺼냈습니다. 미정은 김치전을 옮겨 담고 영희를 거실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테이블 위 우편물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접시를 놓았습니다. 자, 먹어봐. 이번엔 정말 잘 됐어. 영희는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입안에 김치의 매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맛있다. 그치? 오늘 기름 온도를 딱 맞췄거든. 미정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김치전을 먹었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요즘 좀 힘들어?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뭐 하나 하기가 귀찮아. 청소도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 혼자 살면 다 그래. 나도 남편 떠나고 처음엔 그랬어. 미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미정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집은 늘 깨끗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사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청소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매일매일 조금씩 하거든. 매일? 응.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작은 습관들을 만들었어. 하나하나는 23분밖에 안 걸려.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니.
청소는 청소인데 작은 습관이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무슨 습관인데? 미정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하기, 쓴 물건 바로 제자리에 두기, 매일 표면 한 곳 닦기, 하루 한 번 소량 세탁하기, 밤에 설거지 끝내기. 이런 거. 영희는 듣고 있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해? 나이도 있고 기운도 없는데.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 하나씩 해보는 거야. 첫 번째 것만 일주일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하고. 미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청소를 해야지, 정리를 해야지 다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예전처럼 못 돌아가.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정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영희 씨. 나도 남편 떠나고 1년 동안 집을 방치했어.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더라고. 그래서 시작했어. 작은 것 하나부터. 영희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침대 정리만 했어. 그것만 해도 방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 다음엔 설거지를 밤에 끝내기 시작했어. 작은 성취감이 쌓이니까 다른 것도 하게 되더라고. 정말? 응. 그리고 집이 깨끗해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졌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우울하더라고.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지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너는 이미 늙었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영희가 작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하루 빠지면 어때? 다음 날 다시 하면 되지. 미정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손글씨로 정리된 목록이 보였습니다. 내가 하는 12가지 습관이야. 이거 적어갈래? 영희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정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침대 정리하기,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두기, 매일 표면 한 곳 닦기, 하루 한 번 소량 세탁하기, 밤에 설거지 끝내기, 우편물 바로 분류하기, 매일 아침 창문 열기, 먼지 쌓이는 곳 닦기, 10분 리셋 타이머 정리하기, 냉장고 정리, 쓰레기 바로 버리기, 주말 간단 점검. 이거 다 하는 거야? 응. 근데 하나하나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생각 없이 하게 돼. 영희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래, 영희 씨? 아니, 그냥 고마워서. 미정은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나도 영애 씨 덕분에 많이 배웠잖아. 내가 뭘? 예전에 내가 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해 준 거 잊었어?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녀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 영희가 교사 경험을 살려 조언해 줬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미정이 돌아간 후 영희는 수첩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12가지 습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간단해 보였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수첩을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마다 침대 정리하기. 영희는 연필을 꺼내 수첩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보자. 영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차피 못해. 하지만 이번엔 미정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할 수 있어.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아침이 어떨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미정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마다 침대 정리하기.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이불, 흐트러진 베개. 평소 같으면 그냥 나왔을 겁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분이면 된다고 했지. 영희는 중얼거리며 이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을 펴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매일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침대를 다 정리하고 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가 보였습니다. 영희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르네. 방 전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만 정리했을 뿐인데 방이 훨씬 깨끗해 보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거지를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밤에 하기로 했잖아.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알려준 습관 중 하나. 밤에 설거지 끝내기. 지금은 아침이니까 저녁에 하면 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에 섰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어지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하지 뭐. 오늘은 피곤하잖아.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정리한 침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성취감이 기억났습니다. 아침에 침대 정리한 것처럼 지금 설거지하면 돼. 영희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헹구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싱크대가 비었습니다. 영희는 깨끗한 싱크대를 바라봤습니다. 물기 하나 없이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표면. 정리된 설거지 건조대.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였나? 영희는 웃으며 불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2가지를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이틀째 아침, 영희는 다시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손이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다가 테이블 위 리모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본 후 아무렇게나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리모컨을 집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텔레비전 옆 바구니 안. 2번째 습관.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두기.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하니까 할만하네.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추가하니 괜찮았습니다. 사흘째, 영희는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거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세 번째 습관, 매일 표면 한 곳 닦기.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니 먼지가 거쳤습니다. 깨끗한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2분이면 되네. 영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째, 영희는 빨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 하루 한 번 소량 세탁하기. 속옷 몇 벌, 수건 한 장. 작은 빨래였지만 빨래통이 비는 게 좋았습니다. 빨래가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5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정리, 물건 제자리에 두기, 표면 닦기, 소량 세탁, 설거지 끝내기. 하루에 총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싱크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설거지를 끝냈으니까요. 거실 테이블도 깨끗했습니다. 어제 닦았으니까요. 침실 침대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리했으니까요. 영희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테이블 위로 빛이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집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릇은 쌓였고 우편물은 흩어졌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선반에 먼지가 있었고 책상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조금씩 하면 되는 거였구나.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큰 청소를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작은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니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후에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영희 씨. 집이 깨끗해졌네. 응. 내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어. 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미정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둘러봤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다. 기분이 어때?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 정리돼 있으니까 마음이 가벼워. 그렇지? 나도 그랬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드는 거야. 미정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가끔 힘들 때가 있어.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거의 안 할 뻔했어. 그럴 수 있지. 그래도 했잖아. 그게 중요해.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하루 빠지면 다음날 다시 하면 돼. 미정의 말에 영희는 안도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다음 습관은 뭐 할 거야? 우편물 정리하려고. 매일 분류하는 거. 좋아. 그것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미정이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미정은 응원했습니다. 미정이 돌아간 후 영희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정리한 침대가 아직도 깔끔했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네. 작은 성취감들이 쌓였습니다. 침대를 정리한 성취감, 설거지를 끝낸 성취감, 테이블을 닦은 성취감,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모이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귓가에 들리던 어지럼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내일 하지 뭐.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대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했잖아. 잘했어. 영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지럼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집이 깨끗하니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영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만든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영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바꾼다는 것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6번째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우편물과 영수증을 바로 분류하기. 예전 같으면 테이블 위에 던져두고 미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꺼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바로 분류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서랍에, 광고 전단지는 재활용 봉투에, 병원 안내문은 냉장고 자석에 붙였습니다.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미뤘을까?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이 깨끗했습니다. 우편물이 쌓이지 않으니 공간이 넓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7번째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열기. 침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복도 창문도 열었습니다. 거실 창문까지 열자 바람이 집 안을 통과했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간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만 바꿔도 이렇게 다르네. 영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테이블, 정돈된 소파, 빈 싱크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오후에 영희는 거실 선반을 닦았습니다. 8번째 습관. 먼지 쌓이는 곳 닦기. 행주를 적셔서 선반을 닦았습니다. 회색 먼지가 묻어 나왔습니다. 리모컨도 닦고 책상 위도 닦았습니다.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닦으니 먼지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두껍게 쌓인 먼지를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청소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췄습니다. 9번째 습관. 10분 리셋 타이머 정리하기. 타이머가 울리기 전까지 거실과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쿠션을 정리하고 신문을 모았습니다. 주방에서 행주를 빨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딱 10분이었습니다. 영희는 놀랐습니다. 10분 만에 집이 정돈됐습니다. 예전엔 1시간씩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습관이 문제였어.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큰 청소를 하려고 하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정리하니 집이 깨끗했습니다. 3주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 지은이, 오늘 온다고 했어야지. 깜짝 선물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보고 오라고 해서요.
지은이는 15살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왔습니다. 영희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간식 줄게. 지은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응? 그래. 네. 작년에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호텔 같아요. 영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녀의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손녀 앞에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부지런해졌거든. 진짜요? 대박. 할머니 멋있어요. 지은이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깨끗한 테이블, 정돈된 선반, 먼지 없는 표면. 영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영희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 그냥 매일 조금씩 하는 거야. 매일요? 응. 큰 청소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만들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방 청소 항상 미루는데 할머니처럼 해봐야겠어요. 그래. 하루 2분씩만 해도 달라져. 영희는 손녀에게 자신의 습관들을 알려줬습니다. 침대 정리, 물건 제자리에 두기, 설거지 끝내기. 지은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할머니도 했는걸. 영희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은이가 돌아간 후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녀가 칭찬해줬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의 말이 큰 자신감을 줬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니 더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10번째 습관. 냉장고 정리하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버리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선반을 닫고 야채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깨끗한 냉장고를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음식을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후에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얼굴이 완전 달라 보여. 그래,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손녀 왔다며? 어땠어? 완전 좋았어. 지은이가 집이 호텔 같대. 미정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니까. 내 덕분이야, 미정아. 내가 알려줘서 이렇게 됐어. 영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미정이 없었다면 여전히 어질러진 집에서 우울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서로 돕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몇 개 습관하고 있어? 10개. 냉장고 정리까지 했어. 대단한데? 거의 다 했네. 남은 건 쓰레기 바로 버리기랑 주말 점검이야. 그것도 쉬워 보이던데. 맞아. 쓰레기는 그냥 바로바로 버리면 돼. 그럼 집에 쓰레기가 안 쌓이거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번째 습관. 쓰레기 바로 버리기. 이제는 쓰레기가 생기면 바로 버렸습니다. 음식 포장지, 휴지, 영수증. 손에 쥐자마자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지 않으니 집이 더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영희는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12번째 습관.
주말 간단 점검하기. 각 방을 둘러보며 놓친 곳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모든 곳이 깨끗했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했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집이 빛났습니다. 영희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알겠어.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서 영희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집에 있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큰 청소보다 작은 습관이 더 강하구나.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한꺼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매일 쌓으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통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걸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영희의 변화는 어떻게 끝날까요? 그녀의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희망이 가득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주름을 펴고 침대볼을 당겼습니다.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테이블, 정돈된 소파, 먼지 없는 선반, 텔레비전 옆 바구니에 가지런히 놓인 리모컨, 창가에 놓인 화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설거지를 끝냈으니까요. 행주는 걸려 있고 수세미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도 깨끗했습니다. 영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큰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집이 정돈돼 있다는 사실을요.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했을 뿐인데 집 전체가 깨끗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내가 해냈네. 영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쌓인 그릇, 흩어진 우편물, 어질러진 집, 그리고 무겁고 우울한 마음. 모든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매일매일 2분씩, 3분씩, 10분씩 작은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집, 평온한 마음, 밝아진 표정.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의 공기는 평일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롭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영희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녹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끗한 테이블 위로 빛이 반짝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표면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공간은 영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가 대신 청소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영희 스스로 매일매일 가꾼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평안이구나.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오후에 영희는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정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영희 씨. 어쩐 일이야?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 영희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영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가 실천한 거지. 나는 그냥 알려준 것뿐이야. 그래도 내가 시작하게 해줬잖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한 달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은 기쁜 얼굴로 들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 좋은 생각이다. 같은 건물 3층 박 할머니도 요즘 힘들어 하시던데. 그분한테 먼저 이야기해 볼까? 그래. 영희 씨가 알려주면 더 잘 들으실 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영희는 3층 이웃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사는 8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희 씨,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두 사람은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 어질러진 집, 우울한 마음, 그리고 작은 습관으로 이뤄낸 변화. 박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나도 요즘 청소가 너무 힘들어서. 영희 씨는 어떻게 했어요? 영희는 12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72세인데 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으세요. 영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영희 씨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죠. 영희는 박 할머니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매일 조금씩 하면 된다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은빛, 주황빛, 보랏빛. 영희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어지럼의 속삭임과 싸웠던 날들. 침대를 정리하며 느낀 첫 성취감. 설거지를 끝내고 맞이한 깨끗한 아침. 손녀의 칭찬, 미정의 격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72세든 80세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영희는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깨끗한 테이블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돈된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빈 싱크대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쌓아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일도 할 수 있어.
영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침대를 정리할 것입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둘 것입니다. 설거지를 끝낼 것입니다. 창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영희의 하루를 밝힐 것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큰 청소보다 작은 습관이 더 강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변화보다 매일 쌓는 변화가 더 오래 갔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72세의 은퇴 교사가 다시 부지런함을 되찾았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통해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영희의 하루를 밝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맞이하는 저녁은 평온했습니다. 영희는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깨끗한 공간이 더 빛났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든 기적. 영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